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조정이 오기 전 이사갈 아파트를 찾아라. 자, 오늘 주제는 조정이 오기 전 이사갈 아파트를 찾아라. 자, 이 주제를 놓고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자, 지금 오후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아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조정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많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부산을 조정 지역으로 묶어달라는 청원이 200개가 넘어갔습니다. 거의 아마 300개 정도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200개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무슨 심의를 해가지고 요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되고 또 주택 심의 정책을 열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정이란 거는 시세가 오른다 내린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학과하고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조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정이 풀리냐 안 풀리냐, 조정이로 묶으냐 안 묶으냐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세란 것은 시세가 진행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다 핑계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 40대 가장이 올린 것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죠. 네. 작년까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들 올라가니까 배가 아파가고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40대 가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산 집값을 안정화시켜달라는 청원 같은 경우는, 자, 이 40대 같은 경우는 정말 핑계죠. 네, 핑계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금 결혼을 앞둔 세대들이에요. 네, 결혼을 앞둔 세대들이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달콤한 신혼집을 구해야 되겠죠. 신혼살이를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보금자리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죠. 네, 어디 모텔이라든가 하숙방 이런 데서 달새방 끊어가지고 신혼살이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세를 우리가 또 낳고 길러야 되고, 그 이세들을, 자신이 낳은 이세를 위해서 또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하긴데, 자, 여기서 저는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해놨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목균형표를 저는 일목균형표를 좀 잘 봅니다. 저는 일목균형표에 보시면은 전환선도 있고 기준선이 있고, 그러니까 선행스팬 1, 2 있고 후행스팬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보조지표라는 거를 제가 잠깐만 언급해드리면은, 보조지표라는 거는 지금 주식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면은 잠깐 세는데, 보조지표라는 거는 후행성이죠. 보조지표라는 거는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지나간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지표들 중에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는 일목균형표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일목산이라는 사람이 일목균형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가 이제 시간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운이 있고 음운이 있고 구름대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론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는 일본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성들이, 대한민국 국민성이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죠. 우리가 36년 동안의 치욕적인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치욕적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지 유신 때 미국에서 삼선이 와가지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당한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깨달은 바가 크죠. 근대법을 만들어야겠다. 네, 일본이 근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일본이 대동아 정책입니다. 대동아 정책이라고 했고, 아시아는 하나다. 그게 바로 조선을 침략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완용이고 나라를 팔아먹었죠. 문서 찍어갖고. 근데 이완용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열강, 제국주의의 서구 열강에 잡히는데 결국에 잡히게 돼 있죠.
그리고 무슨 우리가 안중근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 뭡니까 대동아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이었어요. 자, 이 친일파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기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서구 열강, 뭐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러시아든지 중국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잡히느냐, 어디에 잡히는 게 가장 나은가를 생각했던 거죠. 이한용도. 네, 그 대동아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 근대법이 이미 마련이 됐어요. 자기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근대법이 마련이 돼갖고 되었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대 미개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한국이 5,000년 동안 맨날 침범해갖고 강간하고 조공바치게 하고 했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36년간의 치욕적인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었지만 그 36년간의 치욕적인 결과에서도 그나마 좀 나았던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근대 사회로 갈 수 있었던 그나마의 단초가 됐다는 겁니다. 상투 들고 왔던 거는 다 노비제도라든가 노예제도 이건 뭐 다 없어졌죠. 네. 그나마 하나가 그게 긍정적인 효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치욕적인 어떤 그 36년간을 식민지 생활을 했었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당시에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미 근대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가둬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자신이 당선된 이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 당시에는 보수 정권이었죠. 민주당이.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미국이었고, 미국을 찾아가서 이제 IMF를 계기로 이제 탈피하는 그쪽 경기에 있는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의 사람들 인사를 만나고 또 IMF 총재도 만나고 해서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일제시대 때 자신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본인. 그 당시에는 다 개명도 했잖아요. 일본으로. 창씨 개명입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죠. 36년간은. 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는 일본 사람이 만든 거다. 이게 조금, 그래서, 일목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건 보조편에서 유일하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지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 자, 결혼을 앞두는 세대, 20대, 30대 세대들은 뭡니까? 신혼집 있어야죠. 신혼집. 전세를 살 수가 없죠. 전세가 매물이 없는데. 신혼집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신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죠. 신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집을 사야 되겠죠. 살라고 하니까 이 골 때린 겁니다. 이게 골 때린 거예요. 실거래가는 5억인데, 매물은 7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호구 장난질을 친 겁니다. 전부 다. 모든 아파트들이 다 호구 장난질을 치고 있었던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7억. 자, 그런데 이 신혼집을 사는 사람이 내가 이제 자금 같은 거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실거래가가 5억 정도인데 그러면 5억 5천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7억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지금 기가 찹니까, 이게. 그 청원을 넣는단 말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7억을 올려놓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7억 올려놨습니까? 7억 올려놓는 사람들이. 이거는 단톡방에서의 담합입니다, 담합. 담합이고, 이 통정이라고 그러죠, 통정. 지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얼마 이하는 거 내놓지 말자. 자, 낮은 가격으로 내놓은 물량이 있으면 부동산에 그냥 갖고 신고를 때리고 삭제를 시키려고 그러고, 불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시세 조정입니다, 시세 조정. 자, 여러분들이 국토부에서는 얘기하는 건 단톡방에 하는 거는 카페라든가 단톡방에 하고 유튜브에 와서 유튜브는 뭡니까? 하여튼 입주민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소유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담합하고 통정하고 시세 조정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의 현 정권에서 뭐 국토부가 하는 뭐 특수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요. 이거 전 세계적인 모든 법이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불법이에요. 왜? 선의의 매수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 7억에 팔립니까? 5억짜리 시세에 있는 게. 안 팔리잖아요. 어느 미친놈이 삽니까? 실가가 5억인데 7억짜리 누가 삽니까? 호구 하나 걸리라는 겁니다. 내 아파트, 다른 아파트 올라가니까 내 아파트 같이 올라가자는 침보죠, 이게. 그래서 뭡니까? 단톡방에 모여갖고 동대표 회의를 열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냥 붙이기도 하죠. 무슨 가두리니 뭐니, 무슨, 부동산에서 무슨 가두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동산이 왜 가두리를 해요? 부동산은 실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줄 뿐입니다. 가두리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가 하지 않아요. 부동산들이 모여갖고 우리는 이 아파트는 얼마 이하로 내놔야 된다. 이거를 가두리, 이거는 없습니다.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호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매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힘이라고 하죠. 매기라고 하죠. 네.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매기를. 자, 이런 부분들이 매기가 올라가고 또 매수세가 올라가죠. 매수세. 이걸 또 뭐라고 하죠? 구매력이라고 하죠. 구매력.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사태 봤죠?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공장은 제한됐는데. 그럼 시세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최근에 겪었던 일이죠. 아파트, 예를 들어갖고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히 재건축 단지들 최근에 매기가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부동산에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담합하고 통장하고 시세 조정하는 행위들이 그냥 일반화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해야 됩니다.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조용하게 신혼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남들 안 들리게 소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동네방네 지금 뭐 소문내고 다닐 겁니까? 예? 아니죠. 그러면 자기만의 따뜻한 그 방도 있어야 되고, 예? 달콤한 신혼생활도 해야 되는데 집이 없단 말입니다. 집이 뭐 하숙방 옆에 뭐 예? 소음 이것도 뭐 안 들리면 뭐 다 되는데 이런 데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모텔 생활을 뭐 여관 생활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신혼 부부들이 이 사람들이 피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시면 40대 가장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40대 가장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뒷북치는 거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거다. 그래서 적당히 해라는 거다. 적당히. 팔리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팔 생각이 없으면은 갑자기 10억 초반에 있는 집을 그냥 20억에 던져놓고 뭐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뭐 적당히 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림은 1년 전 됐습니다. 제가 한 1년 넘었어요. 1년 6개월 전부터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시세란 건 어떻습니까?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영원히 하락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계속 언급해드렸죠. 자, 매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처럼 생각해요.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세가 하락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정기 때 겪었죠. 하락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파동을 이래 그립니다. 파동. 이 파동이 올라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내려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차익이 발생합니다. 차익이 발생.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차익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요 매도 이런 차익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파동 조정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파동 조정, 약한 조정. 이게 큰 조정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거는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그 다음에 3파동, 약한 3파동 상승 나오고 약한 4파동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고 그 다음 5파동 피날레 치면서 이제 끝납니다. 이게. 그 다음 되면 어떻습니까? 또 2025년, 26년 되면은 또 이제 또 이런 비슷한 파동이 크진 않지만 또 파동이 또 흘러가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짚어야 돼요. 지금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3일 빛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이따 3일 빛이 설명드리지만 3일 빛이 이제 더 이상 못 오릅니다. 그게. 안 올라요.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할 때 지금 유튜브를 처음 이제 제가 줘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 채널입니다. 이제 채널인데 제가 동영상 제일 처음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기 있죠. 지금 이게 날짜가 9월 11일 날 처음 했어요. 9월 11일 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거의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 이게 2,500회밖에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한 걸 보고 지인들이 보고 나보고 유튜브 하지 말라더라고요. 전부 다.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요. 이 제보가 다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할 것 같으면 유튜브 하지 말라고. 무슨 집값이 올라가냐고, 부산에. 금매도 안 팔리고, 예? 금매도 안 팔리는 시장이다. 그 미분양 봐라, 저거. 해소, 지금 공급비 봐라. 자,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 또라이 같은 놈아. 또 또라이짓 하냐고. 너는 평생 또라이짓만 하냐고. 이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차트 올려갖고, 저 혼자 얘기했어요, 지금. 그때. 지나고 나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 지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나도 알고 있었다면서 뭐 그때부터 갑자기 고수행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무슨 아파트 20채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절대 안 나타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방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부터 9월 15일인가 그 추석이 끝나고부터 이게 이제 삼익비주를 해가지고 삼익비주 협진태양을 해갖고 남천동부터 시작하고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갔냐면 해운대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간 곳이 동래구하고 남구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올렸어. 이걸 계속 올렸습니다. 이거를 올렸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순서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돈의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다. 돈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지 디플레로 가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할 거다. 자, 립세션이라는 경기 침체로 가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시간 나시면 제일 처음 방송입니다. 이거 한번 디플레 없는 이 얘기를 보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은 한 몇 억 정도는 아마 다 아파트를 사고 벌었을 거예요. 최소 1년은 다 벌었을 겁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자산 버블 시대에 현명한 대처를 하라고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겁니다. 이 내용이 2024년까지 올라가는데 일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분명히 없다고 그랬죠.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파동을 그린다면서 파동.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을 또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또 부동산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한 건데 이 또 착각이죠.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현상은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락기를 또 맞으면 어떻습니까?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로스차일드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벌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나폴레옹이 휩쓸고 갔다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는 다 개판되는 거예요. 사람은 막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예? 이런 지역의 그 부동산 값은 어떻습니까? 10분의 1, 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에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전쟁터가 되고 불타고 있는 이 지역이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99% 사람들을 인형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미래는 다르다는 거죠. 미래는. 부산도 마찬가지죠. 작년 9월 전에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첫 방송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가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이렇게 불장인데 호가 지금 뭐 5억짜리를 7억에 내놓는데 왜 하락을 하냐는 겁니다. 왜 조정이 오냐 이겁니다. 조정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조정 지역이 묶이냐 안 묶이냐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 조정은 폭은 작아요.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양극화가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아파트도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지 않고 미세하게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고, 내려가지 않는 아파트도 있고. 그럼 이 조정기 때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변화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까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던 아파트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면은, 자, 1차 상승이 올라갈 때에 우리가 주도했던 아파트들을 주춤하는 사이에, 예, A급지, B급지, C급지에서 따라오는 주목받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올라갈 때는 이게 조정권에 들어간다고 딱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시나리오를 미리 다 짜놨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두 가지죠. 예, 여기서 보면 조정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주상복합이 올라갑니다. 주상복합. 신축 주상복합이 아니고 10년 넘어가거나 10년의 내외에 부합하는 주상복합이 올라갈 때. 자, 주상복합은 매기가 정말 안 붙어요.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파트가 주상복합입니다. 특히 구축 주상복합은요. 마린시티에 여러분 갑자기 지금 매기가 막 들어오죠. 상대적으로 싸니까. 지금 이제 상대성을 보고 들어갑니다. 상대적인 적평가를 보고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오게 되면 이 반짝합니다. 주상복합 자체는 구매력이 워낙 떨어진다고 했죠. 왜 주상복합이 구매력이 떨어집니까? 자, 아파트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을 연한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결국에는 수명이 제약이 되면은 이거는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주상복합은 어떻습니까? 철골 구조죠. 철골.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입지라는 땅의 가치죠. 왜? 대지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가 중요한데 주상복합은 뭡니까? 대지지분이 거의 없죠. 아주 협소한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주상복합을 올리게 되는데 주상복합의 특징은 땅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대지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의 가치만을 봅니다. 주상복합은 자체는 건물의 가치만 봅니다. 건물은 어떻습니까? 감가상각이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복합이 매기가 안 붙습니다. 매기가 잘 붙지 않아요. 그럼 주상복합에 이제 10년 차 정도 들어드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뭐 7, 8년 넘어가는 주상복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때다 싶은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거리가 활발하게 되는 거죠. 매기가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 안 좋으면은 이거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감가상각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뒤늦게 막 들어갑니다, 이게. 뒤늦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죠.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뭐 서면이든 뭐 남천동에 좀 엑솔루타워든 마린시티에 있고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특수한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뭐 특수한 그 층이 있죠. 특수한 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아파트 세대는 안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근본적 이유 때문이에요. 건물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 건물의 가치밖에 없는데 매년 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상복합을 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특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특이점. 시세의 특이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2번. 1번 했죠. 2번 뭡니까? 자, 그동안에 소외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소외된 아파트. 뭐 메트로시티라든가 아니면 지금 무슨 외곽 쪽. 그동안에 아무 시세에 상관없던 아파트들이 올라가요. 호가가 올라갑니다. 호가가. 이 호가가 올라가요. 이게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는 전초랍니다. 전초. 그럼 여기서 덜썩 물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덜썩 물게 되면은 양극화 차별화는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양극화 차별화. 이 양극화 차별화는 S급의 아파트들이 올라가서 양극화 차별화 되는 게 아니고 B급지, C급지 아파트가 내려가서 양극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300빌지 아파트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거지만 이게 양극화 차별화해서 더 벌어집니다. 이게. 왜 덥석 물단 말이죠. 불인이들이.
무슨 트림이 들어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이거 덥석 문단 말입니다. 이게. 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에 나타나게 되면은 조정이 곧 조만간에 시작될 거라는 전초다. 이 얘기는 1년 전부터 했죠. 이 파동을 그리면서. 이 파동을 그리면서 다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1년 전에. 1년 6개월 전에 이미 여러분들 정답지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뭔 얘기가 필요합니까? 뭔 얘기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파트에도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아파트에도. 자,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아까 로스차일드 얘기도 했죠. 땅에도 변화가 있다고 했죠. 전쟁터, 우리 핵폭탄 떨어진데 여러분들 집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나고야, 어디죠? 일본에 나가사키입니까? 하고 어디 원자폭탄 떨어졌다. 거기에 땅 살 수 있습니까? 그 땅이 얼마겠습니까? 가격이. 만약에 이래갖고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 살 수 있는 사람은 로스차일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투자에 눈이 깬 사람들이에요. 투자에. 왜 투자에 눈이 깬 사람이 하고 99% 일반인들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미래를 본다는 거죠. 자, 핵폭탄이 떨어졌어. 그지에게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땅값이 얼마에서 1원도 안 해요. 1원도. 전쟁이 벌어져갖고 온 동네방네 시체가 그냥 넓어지고 불타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란다. 그 땅 가격이 얼마겠어요? 100원이라도 하겠습니까? 평당. 그거 사서 차익을 100배씩 남겨 먹는다는 거죠. 이게 투자에 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한창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상승만 눈에 보이고 내려갈 때는 하락만 보인다. 이건 완전히 초보자입니다. 초보.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변화를 감지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미술사도 보면은 제가 미술사, 음악사 이런 것들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개별, 이제 무슨 크게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대학 강의한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술사도 그렇죠. 자, 고전 미술이 있고 근현대 미술의 차이점이 뭡니까? 고전 미술은 원근감이에요, 원근감. 예. 이 사물이 있으면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원근감인데, 자, 이제 근현대 미술사가 오면서, 근현대 미술이 오면서 무슨 차이점이 벌어졌습니까? 원근감이 사라졌어요. 예. 그 인상파 그림 보시면 잘 아시죠? 정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라든가, 고갱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인상파. 근데 거기 인상파에서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색채. 샤갈이라든가, 예. 색채를 중요시 한다. 클림트라든가, 렘브란트. 다 보셨습니까? 원근감이 없어요. 근데 하이퍼리얼리즘과도, 하이퍼리얼리즘에도 어떻습니까? 초현실주의도 원근감은 있지만 대부분 색채예요. 그래서 이 변화들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들. 음악사도 마찬가지죠. 음악사에서 가장 흥행을 했던 데가 어딥니까? 가장 흥했던 데가 18세기죠. 18세기 중반. 1700년대. 그때 활동했던 음악가가 누굽니까? 예. 음악의 아버지 바, 음악의 어머니 핸델. 파엘벨도 있을 거고, 알비노니도 있을 거고. 예.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음악이란 것 자체가 궁중음악입니다. 아주 화려한 걸 추구했어요. 그 화려한 걸 추구하고, 그때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로크 시대라고 하죠. 18세기 바로크 시대, 음악사 18세기 바로크 시대고, 건물도,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건물도 아치형에 굉장히 고급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 이제 어떻습니까? 간결하고 실용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테크닉과 기교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선율이죠. 이거는. 네, 간결하면서도. 그러니까 실용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의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아파트는 어때요? 다 대단지 위주죠. 우리가 추구하는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파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대단지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대단지 아파트에서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벗어나고 있습니까? 대단지의 아파트 좋은 점 있죠. 커뮤니티도 함께 쓰고, 예?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이 아파트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고 하면은, 닭장이에요, 닭장. 일부의 대형 평수들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들 아파트끼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정원이나 보고 앉았고, 닭장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자, 13년도에 들어간 지금 준공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1세대 하이엔드 아파트인데 1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동수를 전부 다 줄여버립니다. 건폐율을 살리고.
그래서 동수가 많으면 3, 4개예요, 이제는. 2개에서 4개 사이입니다, 아파트들이. 닭장 아파트 다 벗어나자는 겁니다. 다 조망권으로 가자는 겁니다. 건폐를 살리고 높이를 좀 올리서라도.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들은 대단지가 최고다, 대단지가 최고다.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나야 된다고 했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익혀야지, 알아야지 이 투자라는 이 부동산판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거 없다. 이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된다. 하락할 수도 있다.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자, 여기는 레미안 펜터스입니다. 레미안 원 펜터스고 동수를 대폭 줄였어요. 동수가 몇 개 안 돼요. 트리마제 보세요. 이 넓은 땅에다가 동수가 몇 개입니까? 최고 아파트죠.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트리마제 옆에 있는 아파트죠. 네. 이 아파트 이름 뭐지? 이 트리마제 옆에 있는 아파트고, 기억이 안 나네. 네. 자, 기억나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는 또 미국입니다. 미국인가 하여튼 그런데 다 이게 동 간격이 넓죠? 한두 동짜리입니다. 다 아파트들이. 예. 다 한두 동짜리다. 예. 그리고, 여기 뭐, 레미안 첼리투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건폐로 살려갖고, 동 배치를, 이거는 3동짜리 아파트예요.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요. 주상복합이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우리가 고급 주택도 아니고, 고급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를 찍었던 데가 여기가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여기가 99억인데, 이 99억을, 이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경매가 나왔는데 99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것도 경매로요. 이거는 동세대짜리인데 이게 주상복합이 아니고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거 대지가 굉장히 넓은데 이 동 3개만 딱 넣어놨습니다. 왜 동 3개를 넣어놨을까요? 자, 대부분의 아파트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아파트들 보면 이런 땅에다가 아파트 막 10개 동 지어갖고 닭장처럼 살자고 이런 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안 하죠, 이제는. 동수 안 늘립니다. 자, 여기는 삼익빛이에요, 삼익빛이. 삼익빛입니다. 이 삼익빛이고, 이 위에서 볼게요. 삼익빛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삼익빛은 현재 33개 동이에요, 33개 동.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10개 동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자, 10개 동으로 줄여버리고, 이거를, 아파트를 띄웠죠. 닭장을 피하자는 겁니다. 닭장을 피하자. 자, 이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동네 넣기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네 넣기도 동수를 팍 대폭 줄일 겁니다. 3분의 1로. 수영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동수를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닭장 아파트를 무조건 피하자. 대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자고 하는 게 현재의 하이엔드 아파트의 슬로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있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자꾸 주부들이라든가 잘못을 누르신 분들 지금의 현상에 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봐야 되죠. 미래를.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제가 타임빛이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었죠. 1년 전 넘었죠. 야, 이거 작가는 급에다 3비 할게요. 3비 34평이 얼마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17억. 17억 간다고 그랬죠. 조망이 없는 새는 15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죠? 15억.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협태라고 할게요, 협태. 이거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협태 30평이라고 했죠. 이걸 얼마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21억에서 23억. 예. 자, 여러분들이 이 협태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17억에서 내가 1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17억에서 그만둘 거냐. 34평을, 300피지 34평은요, 분담금 6억 정도 나옵니다. 6억. 그럼 6억 계산해보세요. 17억 플러스 6억을 해서 이것은 23억이죠. 300피지는 분담금이 얼마나, 협진대학 분담금 얼마나 합니까? 3억이죠, 3억. 일반 분양세대 30%니까. 준주거지. 그럼 3억인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최종대가 26억이죠. 자, 그런데 이 3일피치는 문제를 조금 봐야 돼요.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15억인데 15억을 사더라도 분담금 6억 계산하면 21억이에요. 이 사람 21억을 주고 사는 겁니다. 자, 악재 중에 가장 악재가 뭐냐면은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여기서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15억에서 17억 사이는 저는 일단락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락이 되는 거는 언제까지는 일단락이 되냐면은 사파동 조정까지입니다. 사파동 조정. 사파 조정까지는 여기서 17억 이상 못 넘어갑니다, 이거. 사입빚이. 일반이 이제 조망 없는 세대는 15억 정도 내외. 15억을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 매수는 17억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23억 주고 한다면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입니다, 이거. 강남권.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빨라요, 이게. 10년 후가 된다면 강남권 아파트나 지금 부산에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요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 가격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가격에. 강남권 아파트도 그렇고 또 파동이 생성되겠죠. 그거는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좌우될 건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게 이게 17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34평이 17억이라 하는 부분, 그리고 협진태양은 어떻습니까? 최고가가 21억에서 23억 30평이. 이거는 분양이 어떻게 됩니까? 35평으로 분양되죠. 34평도 똑같이 35평으로 분양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34평의 중형평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배치가 되죠. 간섭 조망권이 됩니다. 그래서 삼익빛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가격이 못 치도록 올라가냐? 뭐 자기들이 뭐 가격을 뭐 호가를 위에 올려봐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안 사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2파동 조정, 3파동 상승, 4파동 하락까지는 쭉 갑니다. 이 가격대로 크게. 큰 변동 없이요. 그 사이에 또 사업식 인강을 하고 그런 구도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6평이 35평으로 받게 되면은 분담금만 한 10억이 넘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왜 삼익빛에 매기가 없는가? 지금 뭐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이런 삼익빛이 사신 분들이나 부동산 쪽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안에 지금 우물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삼익빛이 사러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삼익빛이 부동산에서 분담금 얘기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게 됩니다. 그 이 인근에 지금 만약 예를 들어 갖고 협진태양을 만약에 사러 갔다고 하면은 부동산에 협진태양 사지 말라고 하죠. 삼익빛이 사러 가죠. 그럼 낚이는 거죠. 분담금 6억. 30평이면은 대략 35평을 바꾸면 한 또 7억, 8억 정도 되겠죠. 30평이 분담금 8억을 내야 됩니다. 예. 8억으로 냅니까? 이거 어떻게? 35평 분양받는데. 만약 예를 들면은. 평수는 아직 조정이 안 됐고, 삼익빛 같은 거는 아직까지 아파트하고 상가에 간평이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간평 전입니다. 자, 상가 쪽에서는 상한평을 받고 있죠. 조합원이. 상한평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한평 아무 의미 없어요. 지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이거 몇 천만 원 들어갖고. 상한평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지들끼리 뭐 같이 올려봐. 분담금 자기들끼리, 예? 간평가 올리면 뭐합니까? 분담금 더 낸 것밖에 더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부동산도 자기들이 삼익빛에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아파트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호구질하고 있는 거예요. 삼익빛에 사라고. 분담금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겠습니까? 아파트를 사러 간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어디 가다 아파트 사러 가면 항상 줄자 들고 왔어요. 줄자와 계산기는 항상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이 얘기 드려요. 아파트 사러 가는 사람한테. 아파트가 매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 특히 재건축.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매수하러 가실 때 지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필수가 뭐예요? 필수. 앞으로는 필수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거 다 들고 다니는데 줄자입니다. 줄자. 눈으로 재세요. 그 다음에 계산기. 뭐 스마트폰 들고 가면 되죠. 이 두 가지 필수입니다. 줄자는 항상 들고 가야 됩니다. 층고 높이, 우물 높이 다 재야 돼요. 예. 그리고 분할창 전부 다 재야 됩니다. 재놓고 다 생각하고 비교를 해야 돼. 다른 아파트하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삼익빛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 급락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곧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여기 사는 분들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34평이 35평으로 가는데 6억 분담금. 30평은 또 마찬가지로 35평 가는데 제가 볼 때는 8억 정도에서 9억 정도의 분담금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 지금 다른 아파트 사러 왔어. 만약에 협진택을 사러 온 사람한테 이거를 협진택 안 되니까 이걸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 9억 내놓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결국엔 자기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될 거다. 네, 해안라인도 삼립지도 그렇고 뭐 모든 아파트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수들께 본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본게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차가 딱 나오는 겁니다. 실력차. 네, 기본기가 여기서부터 발휘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